이번 영상은 포트폴리오 최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Mean Variance Optimization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Mean Variance Optimization 평균 분산 최적화는 Mean Variance Model, Mean Variance Analysis 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Modern Portfolio Theory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모형입니다. 기본적인 소개는 두 개의 영상이 파트 1과 파트 2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에 두 영상에서 사용했던 노테이션인데, 뒤에 이제 최적화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 웨이트, 민 벡터, 그 다음에 코베런스 매트릭스, 그렇게 세 가지를 계속 사용할 거라 여기에 일단 적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뭐 계산하는 공식들을 넣어 놨는데, 혹시 이게 왜 포트폴리오 민 리턴과 포트폴리오 베리언스가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거 역시 앞의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계산하는 과정을 행렬 연산으로 많이 나타낼 거라 여기에 행렬으로 사용한 수식을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평균 분산 최적화를 소개할 때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세 가지 포뮬레이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 첫 번째 포뮬레이션만 사용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해 구하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포뮬레이션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최소화하고, 컨스트레인트는 기대 수익률이 어떤 특정 값 μ0 이상이다 라는 제약이 추가된 그런 포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식에 이제 2분의 1을 곱한 그런 수식을 적었는데, 뭐 목적식에 포트폴리오 분산을 최소화하는 거나 포트폴리오 분산의 2분의 1을 최소화하는 거는 결국 최적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최적해에는 영향을 주진 않고요. 다만 뒤에서 이제 라그란지안을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최적해를 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목적식에 2분의 1이 들어가면은 더 간단하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서 이 형태로, 이 포뮬레이션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컨벡스인지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실제로 구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지,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는지와, 마지막으로는 요즘 파이썬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를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컨벡스 문제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컨벡스하기 때문에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컨벡스 최적화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은 컨벡스 최적화 문제가 맞고요. 그리고 여러 개 포뮬레이션 중에서 이제 앞서 소개한 1번 포뮬레이션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최소화하게 되는데, 그때 목적식에 들어가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계산하기 위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PSD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는 컨벡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라그란지안, 라그란지안 두얼 펑션, 두얼 프로블럼, 스트롱 듀얼리티, KKT 컨디션 이런 것들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이 개념들을 사용해서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에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있는지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있는지 없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은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존재하고요. 다만 컨스트레인트를 더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화 문제를 풀 때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최적해, 여기서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웨이트 W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라는 공식 하나로 정리가 되면은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최적화 문제를 따로 푼다기보다는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 식에다가 인풋 값들을 다 대입하면은 결국 최적의 웨이트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해 볼 건데요.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가장 간단한 GMB 포트폴리오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MB 문제는 투자 가능한 feasible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으로 들어가는 것은 웨이트의 합이 1이다 라는 것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losed form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KKT 컨디션을 정리하고 그걸 KKT 컨디션을 정리하면서 closed form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MB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적식에 이제 2분의 1이 들어가 있고요. 그 기대 수익률의 제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그냥 회색으로 나타내기는 했지만 이 회색 부분은 다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라그랑지안을 적을 때는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분산, 그 다음에 빼기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델타 곱하기 웨이트의 합이 1이 된다라는 제약까지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KKT 컨디션을 적으면은 이렇게 행렬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KKT 컨디션은 사실 바로 전 슬라이드에 있던 식들의 이제 편미분이 0이다라는 게 이제 KKT 컨디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아래 나온 것처럼 다시 정리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 식을 이 슬라이드에서는 위에 1번과 2번으로 나타냈는데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W, 웨이트를 찾으면은 그게 곧 closed form solution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다시 정리한 거를 이제 3번이라고 나타냈고 3번을 2번에다가 플러그인 하면은 그러면은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결국 웨이트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GMB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포함된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포뮬레이션을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1번 포뮬레이션이라고 소개했던 것과는 살짝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대 수익률 관련된 제약식에 이제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적으면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을 여기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럼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는 감마와 델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KKT 컨디션은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 3개로 행렬을 사용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정확한 KKT 컨디션은 앞에 있던 식들을 편미분해서 0으로 두면은 이게 이제 컨디션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정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주황색 박스에 나와 있는 식들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행렬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뭐 식이 딱 3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연립방정식처럼 결국 이 식을 풀어가지고 최적의 웨이트 W는 무엇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은 그게 곧 closed form solutio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 과정이 좀 길어요. 좀 길지만 리니어 알제브레만 적용하면은 연립방정식처럼 풀어가지고 W는 무엇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적은 걸 보면은 여기 알파라고 나타낸 게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알파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결국 웨이트는 두 포트폴리오의 가중 평균으로 이렇게 W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주 재미있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두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냐면은 맨 뒤에 있는 거는 앞에서 GMB 포트폴리오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1 빼기 알파 뒤에 나오는 것은 GMB 포트폴리오의 웨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늘색으로 나타낸 앞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탄젠트 포트폴리오 웨이트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젠트 포트폴리오와 GMB 포트폴리오 사이의 가중평균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W를 구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 가중을 정하는 게
알파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를 계산하는 식을 보면은 거기에 뮤 제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GMB 포트폴리오 빨간색이 있고 탄젠트 포트폴리오가 하늘색이 있고 여기서 탄젠트는 그냥 기대 수익률이 0에서 이어지는 탄젠트 라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리스크 프리가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탄젠트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된다라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때 뮤 제로에 의해 알파 값이 정해지고 그 알파 값을 넣으면은 결국 이 주황색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The two-fund theorem이 얘기하는 게 결국 efficient frontier 위에 있는 그 어떤 efficient 포트폴리오도 다른 두 개의 efficient 포트폴리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식에서 딱 그 two-fund theorem을 적용하면은 이제 두 개의 efficient 포트폴리오인 GMB와 탄젠트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고요. 그 둘의 조합으로는 모든 efficient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탄젠트 포트폴리오와 GMB 포트폴리오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중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알파가 정확한 가중이 되고 그 가중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 뭐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뮤 제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확한 가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맨 아래식에 나오는 것처럼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1번 포뮬레이션으로 돌아와서 1번 포뮬레이션은 기대 수익률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 이상이다라는 거였는데 방금 제가 풀이한 거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랑 같다라는 거의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포트폴리오의 해를 다 찾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랑 완벽하게 같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랑 같다라는 건데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이미 구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제약이 만족하는 경우는 뮤 제로 값이 이제 efficient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낼 때예요. 즉 뮤 제로가 GMB 포트폴리오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GMB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결국 efficient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건데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왼쪽에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efficient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뮤 제로 값이 GMB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보다 더 낮게 이렇게 입력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GMB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뮤 제로를 5%로 하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5%보다 기대 수익률이 큰 포트폴리오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찾게 되면은 결국 GMB 포트폴리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최적의 해가 이제 부등호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두 번째 케이스부터 이번에 설명을 드리면은 포트폴리오 분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었는데 그리고 그때 제약식은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 이상이다 라는 문제를 풀었는데 그 푼 최적의 해를 보니까는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보다 큰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뮤 제로가 GMB의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낮게 입력이 된 경우이고 그 경우에는 결국 최적의 해가 GMB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경우는 최적해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GMB 포트폴리오예요. 그리고 GMB 포트폴리오의 클로즈드 폼 솔루션은
앞서 우리가 구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코버넌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만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GMB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했는데 그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결국 뮤 제로랑 같은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경우들이 언젠지를 보면은 그때는 이 뮤 제로가 GMB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GMB 포트폴리오보다 뮤 제로가 더 큰 경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뮤 제로보다 기대 수익률이 큰 포트폴리오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는 결국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인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약식에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넣어도 결국은 뮤 제로랑 기대 수익률이 완벽하게 같은 포트폴리오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케이스는 closed form 솔루션이 이제 기대 수익률은 뮤 제로랑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나온 W는 탄젠트 포트폴리오와 GMB 포트폴리오의 가중 평균이다 라는 이 식으로 closed form 솔루션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efficient frontier를 계산할 때 GMB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efficient한 포트폴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 첫 번째 케이스 기대 수익률은 뮤 제로랑 같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놓고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연히 뮤 제로 값으로 들어가는 것은 GMB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더 큰 값을 넣어서 efficient 포트폴리오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closed form 솔루션도 여기 적힌 것처럼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렇게 민베리언스 포뮬레이션, 특히 그 1번 포뮬레이션의 closed form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